U.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says that the Pentagon will cut Senator Mark Kelly's retirement pay. Kelly and 6 Democratic lawmakers took part in a video reminding U.S. service members of their duty to refuse illegal orders. The Democrats were accused by both Hegseth and President Trump of, quote, seditious behavior. Kelly is a retired Navy captain who served during Operation Desert Storm. Hegseth wants to cut his pay and reduce his retirement rank. Kelly says that he plans to fight the action. 일부 사건들은 그들이 내린 결정 자체보다 오히려 그들이 촉발하는 반응의 유형으로 인해 제도적 경로를 변경시킨다. 2026년 1월 둘째 주 미국 국방부 지도부는 대통령 법률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마크 켈리 상원 의원에 대해 군사법규 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표면적인 동기는 상원 의원이 전년도 말에 공개된 짧은 영상에 출연해 군인들은 불법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 발언은 현재 그를 수사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 자체에 명시된 원칙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이 사건을 비정상적인 양상으로 이끌었다. 수사 발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전략에 동조하는 방송인들은 켈리가 불복종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일부 발언에서는 사형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제도적 논의의 기준을 재구성하며 논쟁을 법적 영역에서 법적 강제 수단이 정치적 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혼합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개시 자체가 이미 위협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경력으로 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선출직 의원이 군 내부 규정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문제시된 사실은 입법부 구성원이 군사교리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채택된 전략의 미묘함은 즉각적인 강제력에 있지 않고 전달된 메시지에 있다. 특정 상황에서 불법 명령 거부의 의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가 징계 대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에 합의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규칙들의 재포지셔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군대의 역할이 다시금 명백한 정치적 논쟁의 주제로 떠오르는 수사적 재구성이라는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움직임의 제도적 비정상성은 해당 발언의 기원을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불법 명령 거부의 권리와 의무는 군 내부 지침뿐만 아니라 헌법, 국무부 성명, 장교 양성학교의 연구 표지판과 같은 공개적 틀에도 명시되어 있다. 상원 의원이 이 지침을 인용한 것은 가치 판단을 도입한 것도 현행 지휘 개통에 도전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도적 반응은 대통령 법률자문부서의 직접 개입과 당 대변인들의 노골적 지지를 받으며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응 패턴은 문제의 핵심이 발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발언이 놓인 맥락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이 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만드는 요소다. 현행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반대 의견조차도 법적 규범이 반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억압하는 도구로 재해석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례 없는 가설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제도적 가시성과 군사 경력, 인정받은 기술적 자격을 갖춘 상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진다. 켈리는 전투 임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명령과 불법적 명령의 구분이 심각한 작전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교전 규칙 하에 외국 영토에서 작전을 지휘한 바 있다. 그의 경력 내내 그는 압박 속에서도 판단력을 발휘하고 합법적인 무력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력이 기관에 대한 불충실 혐의로부터 그를 면책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러한 논리의 역전입니다. 그의 기술적 권위가 클수록 그의 발언이 만들어내는 위협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처벌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특히 입법부나 자문직을 맡은 예비역 군인들 사이에서 You don't hand matches 조성하는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단순히 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치가 다른 공공행위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성격에 있다. 군복을 벗은 상태에서 군복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상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면 현역 군인이나 민간인이 군사 교리에 관한 문제를 논평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동영상에 대한 반응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이는 질서, 안보, 계급 체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대통령의 담론적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들에 대한 점점 더 강화되는 대응 패턴의 일부다. 이러한 권위는 공개 발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표현된 반대 의견에 대한 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구축된다. 법적으로 올바른 발언을 법적 의문 과정에 회부함으로써 제도적 시스템은 진실의 초점을 전략적 편의성으로 전환한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들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이들은 단순히 정당 간 분쟁이나 권력기관 간의 일시적 마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제도적 탄력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비록 공식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자기 검열, 주저함, 허용 가능한 경계의 재정이라는 회색 지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바로 이 영역에서 미래 정치 사이클의 윤곽이 그려집니다. 또한 국가의 제도적 정치를 관찰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과 그로 인한 광범위한 제도적 영향을 연결하는 분석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채널은 단축 없이 세심한 시선으로 배후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의 동영상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현대 미국 정치 내에서 군대의 담론적 역할을 재정의하는 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 분석된다. 예비역 의원을 상대로 군법규를 동원한 것은 시스템의 민감한 지점을 드러낸다. 현역 군인들 사이의 계급적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규범이 지휘체계의 합법성 자체를 언급하는 정치적 발언을 억누르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는가? 이 의문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니다. 이는 국방부 전직 구성원들의 상반된 의견, 군사법 전문가들의 분석, 의회감독위원회에 보관된 문서들에서 공명을 찾는다. 이 경우 민간 행위자와 군사 규율 구조 간의 수렴은 가시적인 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의가 여전히 논쟁 중인 권한의 느린 중첩을 통해 발생한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중요한 선례들과 연결된다. 2021년 대통령직 2양 기간 동안 국방부 내부 메모가 작전 부대들 사이에서 유통되며 명령에 대한 복종은 헌법적 합법성과 양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표현은 비록 일반적이었지만 국내 영토에서 군대가 부당하게 동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이 문서들은 시나리오별 운영 지침이 아닌 억제 수단으로 취급되었다. 지금의 차이는 동일한 논리가 역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한계를 보호하기보다는 법적 수단이 이를 재확인하는 이들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해석의 역전 움직임으로 그 영향은 정부 전략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원, 고문, 예비역 장교들의 행동 방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수렴은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이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다른 인사들, 공화당 내부 인사들 포함은 제도적 침묵을 선택했다. 분석가들이 정치적 우려의 신호로 해석하는 이 침묵은 기소 측의 수사적 주장과 방어 측의 법적 농어 간 불균형을 더욱 부각시킨다. 법적으로 볼 때 군법 통일 규정은 현역 복무 관계가 없는 예비역 구성원이 민간 영역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소급적 처벌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발표 자체만으로도 규범적 혼란의 여지를 만들어 공공활동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인식을 부추긴다. 이러한 유형의 모호성 구조는 거버넌스 및 정치학 연구센터에서 비공식적 제도적 침식 주기의 전형적 증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갑작스러운 단절이나 권위주의적 칙령과 달리 이러한 사례에서 관찰되는 것은 기술적 기준이 전략적 합리성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며 이는 거의 항상 충성심 쟁취를 위한 분쟁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것은 규범에 대한 준수가 아니라 특정 지도부에 의한 규범 해석 통제에 대한 복종이다. 마크 켈리의 사례는 군대의 법적 구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복잡성을 띠고 있다. 작전 지휘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율 코드가 제도적 정치적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 비록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사용은 내부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법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라 할지라도 제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자들은 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은 행정부, 입법부, 군 고위 지휘부 사이의 영향력 구조 재편을 드러내기도 한다. 켈리 상원 의원은 군사위원회 활동회원으로 예산, 국방정책, 지휘부 인선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인물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통령실은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군사 문제에 대한 의회의 심의 공간이 행정부의 묵인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법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제도적 기대의 영역을 바꾸는 역전 현상이다. 역설적으로 감독은 예방적 보복 논리에 취약해진다. 여기에 서사 확산이라는 전략적 요소가 더해진다. 군 경력으로 존경받는 상원 의원조차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다른 상황에서는 국가기구 내 기술적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자들 사이에 경계심 문화를 강화한다. 이러한 역학은 기술적 프로필과 제도적 자율성을 가진 인물들이 기존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권위를 박탈당한 이전 사례들과도 연결된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무부는 특정 행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를 상기시킨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패턴은 이제 군에서도 반복되며 분쟁이 단순히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법성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통제하는 데 관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 분쟁은 법원이나 군 지휘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론의 장, 입법 채널, 법률 자문실, 그리고 민간 환경에서 예비역 장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비공식 행동 강령 등에서도 전개됩니다. 이러한 모든 공간에서 우세한 서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향후 결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공식적 결정의 지하적 전개에 주목하며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이러한 사건에서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켈리 상원 의원의 사건은 발표된 조사로 끝나지도 그의 발언 범위로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은 기관들이 반응하고 재해석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방식을 통해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킨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사건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확장되며 정상화되는지 항상 표면이 아닌 시스템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이다.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을 둘러싼 사건의 실질적 영향력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며 이러한 의견 차이는 특정 규범에 대한 논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조계 주요 세력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주로 시위적 성격이 강하다, 소란을 일으키고 당혹감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군사법상의 공식적 절차 앞에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군법 통일 규정은 예비역 장교가 관련된 상황에서 인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구조적 논리는 명확한 작전적 연계, 직접적인 기능적 권한, 그리고 실제 지휘 계통 내 위치와 같은 현역 복무 환경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틀에서 군 경력이 있더라도 현직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행위는 규율 위반에 가깝지 않으며 입법 특권으로 보호받는 정치적 발언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사건은 객관적 결과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행보는 주요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정치적 효과는 결말 이유가 아닌 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사소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목적을 가진 제도적 실험과 같은 전략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선출되고 기술적 지지를 받는 인물을 상대로 군 장비를 동원한 공개적 행동은 처벌이 핵심 목표가 아니라 안보 및 전략 문제와 연관된 개인들에 대한 공개적 논의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다. 핵심은 규율 구조가 간접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를 시험하는 것이며 특히 특정 수사적 개입이 행정부의 서사적 중심성을 위협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조사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사건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재 가능성에 대한 공식 발표만으로도 규제 효과를 발휘하기에 충분하다. 다음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는 심리는 다른 의원들의 자의적 검열을 부추기고 공개적 질문 의지를 약화시키며 헌법이 이러한 상징적 권력 확장에 대한 제한과 견제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일방적 권위를 행사하는 민간 통제 개념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마크 켈리의 발언 자체의 합법성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둘러싼 해석적 구조로 옮겨간다. 우려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선례다. 확립된 원칙이 발언자와 정치적 시점에 따라 위험 요소로 재포지셔닝 될 수 있다면 더 심각한 불안정성이 자리 잡게 된다. 규범적 예측 불가능성은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허용 가능한 것이 변수로 전락하면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공포 신호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특정 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 훼손이다. 위험은 상원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객관적인 합법성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정치적 비용 예측에 기반해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할 가능성에 있다. 헌법학자와 민군 거버넌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이 예비역 군인들의 공공 영역 내 위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주체들은 전략적 경험과 민주적 의사결정 사이에 중재자로 인식되어 민감한 입법 결정에 기술적 지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특히 그들의 발언이 질서, 안보, 권위에 관한 지배적 담론과 충돌할 때 선택적 담론 억제의 대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긴장은 예비역이 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현역 지휘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축적된 상징성, 책임, 제도적 인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확고한 합의가 부족하고
특히 양극화된 분위기에서 대응의 정치적 비용이 높은 회색 지대에서 반응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분쟁을 조장한다. 지금까지 향후 단계는 불확실한 상태다. 상원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이 군 관련 사안을 포함한 전략적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는지, 이를 징계 문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중이다. 행정부에서는 법률 자문 관련 부서들이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도 절차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유용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간 및 군사 거버넌스와 관련된 독립기관들은 선거 기간 중 규범을 도구적으로 활용할 위험성을 강조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핵심적인 인식을 강화한다. 이 사건은 특정 사건을 넘어 더 큰 논쟁, 즉 합법적 정치와 제도적 규율 사이의 실질적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이 논란은 국제적 논쟁으로도 번진다. 비교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형식적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 권력과 규율 기구의 분리가 덜 명확한 맥락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해 내부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지목한다. 차별화된 요소는 메커니즘의 정교함에 있다. 권위주의적 칙령이나 명시적 단절이 필요하지 않다. 기존 규범을 선택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적용하며 공개적 노출과 상징적 압력을 통해 그 영향을 확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원은 공식적인 제도적 반응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켈리의 동료 의원 대다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이 침묵은 선례를 정상화하고 도구화의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진적 전환 속에서 차기 주기의 제도적 환경이 그려진다. 따라서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더라도 이 사건은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닌 더 광범위한 움직임의 지표로서 열려있다. 향후 몇 주 동안 제도들이 이러한 유형의 관행을 어떻게 흡수하고 저항하며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로서 말이다.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관 내부의 적응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담론과 헤드라인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결정, 공간 점유, 선례에 대한 관용으로 결정된다. 바로 그 때문에 전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